그런데 개관은 좀 빨리 끝나는 장면인데요. 요게 오늘은 좀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개관 들어가는데, 국고행위. 근데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2편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다 뭐냐, 공법관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법관계가 내가 만약에 낮이라면, 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게 이제 사법관계거든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생각 안 들어봐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닐까? 또는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안 되겠죠. 아직 젊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나이만 이미 이제 24살 돼가지고, 24년이, 이제 하여튼간에 그래 돼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분명하죠. 내가 그냥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럼 뭐가 성공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명확하게 이게 성공이다. 그럼 돈이 많은 게 성공이다. 뭐 그러면 뭐 돈이 없으니까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궁극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내한테서의 성공인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진짜 내한테 성공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뭐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공법관계 이제 반대가 바로 뭐냐? 사법관계인 국고관계인데 국고관계에 대한 이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먼저 국고관계를 얘기할 때 정말 답이 돼요. 한번 볼래요? 답 가르쳐 줄게요. 다음 중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이 뭐냐? 즉 행정 주체가 안 하고 공무원이 하는 작용이고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배상이 안 되는 작용이 뭐냐? 답이 나와요. 답이 사경제작용이라고 해요. 국고관계의 다른 이름 사경제작용이에요. 근데 뭘 보고 사경제작용이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교환 관계. 교환 관계인데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너한테 10,000원이라는 화폐를 지급했어. 그럼 나한테 너는 10,000원에 해당되는 가치의 재화나 용역을 지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되는 관계거든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오늘날 뭐예요? 신이죠, 신. 국가보다 더 강한데 그걸 보고 뭐냐? 그걸 보고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조절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런 문장이 중간에 나오게 되면 마치 어떤 신문의 일반적 기사처럼 나와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 말이에요. 이런 얘기요. 굉장히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는 그 자체가, 국가가 자체가 뭐냐면 행정주체가 있잖아요. 원래는 뭐냐? 통치단체예요. 지배단체죠. 원래 국가는 뭐냐면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권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 중에서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90%, 시험 문제 날 때 정신 못 차리는 놈도 10% 나오는데 90%는 다 뭐냐? 정신 못 차리는 10%는 옛날 생각하는 거야. 국가는 통치단체니까 당연히 권력적이다. 이 세상에 당연히 권력적인 게 없어. 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뭐냐?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 통치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오로지 국민대표인 의회가 지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 가능하죠. 거꾸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자체가 우월적인 지위인데 우월적인 지위는 바로 뭐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당연하고요. 거꾸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우월적인 지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사실은 거죠? 그래서 행정처가 본래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게 당연한데 이거는요,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라는 것들이죠. 대등하냐는 말이 뭐냐? 비권력적입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뭐 중국, 노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이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뺏긴 책이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유명하죠. 노라고 할 수 있는 대등한, 이제는 속국이 아니다 그죠.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나 노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뭐 실제는 안 그래요. 외놈들 특징이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사인과 대등한 이러한 지위에서 행하는, 이렇게 말할 때가 이거예요. 당연하겠잖아요. 이러한 사법관계다 그죠. 여기서 이거는요, 이러한 사법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뭐 잘 알겠지만은
순수한 사법관계냐 할 때 순수한 하면 또 뜨는 사람들 많다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순수한 총각이냐 이런 말 할 때 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한 붙여도 괜찮아요. 저처럼 당대하게 순수한 총각이냐? 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한 사법관계다 이렇게 되죠. 자, 또 한 번이다. 이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입니다.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숨어 있겠죠? 이거는 사법이 적용돼요. 당연히 사법행위니까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니까 사건이 발생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죠. 당연히 이건 뭐냐? 민사 소송에 관할이에요. 민사소송의 대상이죠. 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그죠?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원하냐? 이러한 사법행위 또는 사법관계를 사법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즉 사법행위를 우리가 뭐냐? 다르게 국고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국고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까 봤죠? 과거의 비권력적인 작용은 다 독일에서 국고라고 해가지고 관리관계가 포함되는 국고도 있기 때문에 협의의 국고관계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국고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요. 자, 말장난 같은데 좀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되게 중요해요.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뭐냐? 원칙적으로 다음 중에서 보니까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뭡니까? 다 국고관계야. 다음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뭡니까? 국고관계야. 다음 중 상대방이 의무 위반하게 되면 강제징수와 같은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행정상의 강제 집행, 민사가 아니고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답이 이게 사법관계야. 나중에 대집행 당하게 되면 국고행위에 대해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그런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거 사실은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알고 보면. 또 다음 중에서 뭐냐면 행정벌을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답이야. 무수히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뭐냐? 국고관계 되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답으로 다음 중 공법관계 아닌 것 답으로 국고관계 또는 사법관계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7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 국고관계란 그 말이 나오게 아니라기보다는 사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례를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데 외울 때 두 가지가 있어. 디테일을 뒤죽박죽 나올 때마다 한 수십 개, 수백 개 되겠죠. 그거 막 뒤죽박죽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주, 카테고리를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 담으면 되거든요. 또는 거기다 가지를 좀 쳐주면 되니까 일단 카테고리를 외우는데 카테고리 중에는 이제 사실은 자주 나오는 카테고리도 있고 바로 써볼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한 10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를 일단 한번 외워보고 또 추가로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도리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응용하는 방법이고요. 드디어 내용으로서 이제 국고관계의 사례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쭉 붙여놨잖아요. 그거 이제 학생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국고관계 사례 쭉 올라가는 거야.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례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안 헤어지거든. 근데 꼭 시험 자주 나오니까 학생들이 갖다가 이제 복사를 해가 저거 갖다 붙여놓은 거야. 뭐 우리 학원은 직원도 없고 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원이니까 학원도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교실인데 뭐랄까 사실은 이제 저는 조합의 형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뭐 아직은 어릴 때부터 조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조합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그 놀이에서 발견된 제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농협협동조합 같은 가짜도 있지만은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조합들은 원래는 이해를 서로 뺏는 관계가 아니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고 공동으로 이해를 추구하고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협동이거든요.
2012년도는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로 갔는데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로 가잖아요. 뭐 베트남도 중국도 다 자본주의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는 보다시피 자본, 돈으로 움직이는데 유동성이 그냥 위험한 거야. 파생상품 때문에. 해보니까 그냥 한번 어떤 직원 실수 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지금도 뭐 유럽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유럽이 흔들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되게 위기가 있구나. 근데 사회주의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기 때문에 성남 착한 어린이 장터의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나누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걸 가르쳐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연말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상적이니까. 제가 한 일이 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일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거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이 독서실 같은 것도 조합 형태로 가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하게 되면은 비용도 더 적게 들고 다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소비하고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소비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하고 받고 하는 이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도로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익숙한 관계를 한번 좀 타파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바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다 생각해요. 내가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언젠가 또 시도해서 또 할 거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근데 학원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가고 어정쩡하게 되는 바람에 도리어 저한테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고생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것들. 나이스 앤더가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사실은 좋은 노 대표님이 좋은 생각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학원 그만두면서 결국 노 대표님도 힘들어지고 나도 미안하게 되고 학생들한테도 좀 나중에 미안하고, 나는 사실은 나이스 앤더 할 때 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강의도 다 줬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했던 노 대표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강할 때 조금 이제 혜택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국광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뭐냐? 물품 구입이에요. 주로 이 안에 계약이 많겠죠? 이러면 이 안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입찰이 있습니다. 우리 입찰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관보 같은 경우에는 법령만 싣는 게 아니고 입찰도 공보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본다. 그러죠. 크죠, 그죠? 그 다음에 4대강 같은 거, 주로 이제 정부가 건설 회사들 배불리는 거죠. 4대강 해가지고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년 실업 눈꼽만큼 대사라 해소 안 됐죠. 결국은 건설 회사들만 배불리고 그 다음에 하천만 있잖아요. 개판 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난 골재 팔아가지고 뭐 돈 충당할 수 있다 이런 했는데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저 대구도 가면요, 702표 가면은 그 모래를 쌓아놨는데 이미 모래에 풀이 나가 있어요. 풀이 나면 안 되는 거야, 알죠? 그 흙이 들어가면 흙으로 바뀌면은 그건 골재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 훌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물품구입니다. 공사도급, 바로 그거예요. 4대강 할 때 홍사도급. 자, 이 홍사도급 할 때 건공사에는요, 자, 응용해야 됩니다. 건축, 토목 다 들어갑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때 그냥 공사도급만 하면 안 돼요. 한번 봐봐요. 어떤 얘기냐면 거창하게 강조에 공물인 도로를 행정주체인 국가가 그 다음에 건설회사하고 만드는 걸 계약을 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답 뭐냐? 공사도급이니까 답은 사법관계다 이거야. 참 그렇잖아요. 아니 국가가 무슨 돈 벌려고 도로를 만들어? 도로는 공물이고 국가도 행정 주체인데 문제는 그거를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거는 뭐냐? 사법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는데 외우는 건 이거지만은 예를 든다면 우리 판례 같은 데서 보면요. 우리가 최근에 판례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개발조합, 도시환경,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인데요. 주거환경상비조합 할 때 이러한 재개발조합이라고 표현하죠. 원래 재개발조합 또는 재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재개발의 의미가 굉장히 나쁘죠. 왜냐하면 재개발에는 항상 용역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주거환경정비사업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재개발조합이죠. 이러한 재개발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공회사 재개발조합은요 공공조합입니다. 공공조합은요 아직 안 배웠겠지만은 행정의 주체예요. 행정의 주체인 시공회사의 관계는 뭐냐? 공사도급계약은 사법관계다. 따라서 이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나중에 승인해줬다. 그거는 무슨 관계냐? 그건 공포관계예요. 그거는 피고가 조합을 피고로 할 때는 그거는 뭐냐면 당사소송이 되고 행정청을 피고할 때는 항고소송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올해도 시험에 더 나올 거야. 내 생각에는. 그죠? 이게 만약에 더 다른 이야기도 있죠. 한강 다리에 대한 보수공사를 맡겼다. 그 공사도급이야. 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무슨 행정이냐면, 조달행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조달행정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달청, 방위사업청 같은 데야. 조달청은요, 기능직까지도 다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힘이 세잖아. 물건을 구매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래서 대전에 이제 여러 청들이 있는데, 조사 나가면 만약에 한 일주일 하면, 조달청에서 한 3일 보내. 통계청은 1시간도 안 보내.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동사도급했다. 돈 쓰잖아요. 사실은요, 뭐냐면, 가구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인정이야. 그럼 살 때 뭐냐? 돈을 지급하겠죠. 그럼 돈을 지급할 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전자결제를 해요. 근데 결제라고 하면 진짜 안 쏘니까 옛날에는 뭐냐? 결제를 어떻게 했냐면 돈이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결제 방법이 뭐냐? 우리는 지갑에서 돈 꺼냈는데 카드 있기 전에는 옛날에 뭐 꺼냈나? 수표책을 꺼내. 수표를 써내. 그래서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 이게 보면 리차드 기어가 수표책을 착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폼나게 그리는 장면이 나와. 이게 부자는 뜻이라. 그게 뭐라고 하냐? 국가도 국고수표라는 걸 발행해요. 자, 한번 봐봐요. 국고수표를 발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돈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야. 사실은 국고수표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국고음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인데 요새로 치면 이거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바뀌었어요. 전자결제로 바뀌었는데 전자결제 이게 다 뭐냐? 물건을 사면서 돈을 주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것도 출제가 돼. 이 세 가지는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야, 그래도. 그죠? 근데 돈을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모라토리움, 이번에 이제 시험 합격자들의 면접 시험에서 모라토리움이 뭐냐? 이거는 이제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생긴 일이거든요. 그냥 쇼를 하는 건데, 잘못 쇼해가지고 지금 성남시장은 빙신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옆에서 누가 앉아 이야기를 속닥거려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했는 거야. 경제 자문을 받아갔는데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지금 뭐냐? 자기가 무슨 일하려고 예산만 나오면 의회에서 돈 없다며 다 깎아버리는 거야. 네가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 이러니까 자충수를 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돈이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 그죠? 그러면 빌려야 돼. 가끔 가다가 뭐, 인천시 공무원들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 월급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안 나오나? 안 나오지 않지. 왜? 빌린다고. 잠깐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돈 없으면 급전을 빌려요. 국가나 한국은행한테. 또 뭐냐면 지방자치한테는 자기들이 거래하는 은행한테 주로 빌려요. 농협이면 농협, 자기가 거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구면 대구은행,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네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일시, 잠시 동안 돈을 빌려서 지갑에 넣는다. 차입. 뭐를 넣어요? 돈을 넣죠? 차금, 이런 말 써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약간만 바뀌면 또 무슨 딴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 행정법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 글자 하나 달라지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잠깐 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나 이거 길게 빌릴 건데 내가 10년 뒤에 갚을 거야 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구가 만약에 지하철 공사를 한다. 또는요, 광주가 상수도 사업 공사를 한다. 나중에 공사해서 수요요금 받고 또 받으면 갚을 수는 있는데 지금 큰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년 동안 빌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빌리죠. 짧게 빌리고 길게 빌리고. 그래서 그때는 뭐냐?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뜻이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채권을 찍어가지고 막 날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채권을 사게 하는 거야. 그전에 자동차 같은 거 사면은 채권 사게 돼 있어요. 공채 산다 이거죠. 그럼 한번 봐요. 이 채권은 전부 다 뭐냐? 채권은 어떤 채권이나 다 사법관계예요. 국가가 발행하면 뭐냐? 국채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인데 지방은 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채라든지 또는 지방채, 이러한 지방채는 뭐냐면 공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는 거죠. 사실은 회사에서 발행해서 회사채라고도 합니다. 다 뭐냐? 이 발행하는 인데 이러한 발행할 때 이러한 발행자하고 샀을 때 사는 사람하고 뭐냐? 응모자가 하는데 좀 억울해요. 응모하면 마치 말이죠. 내가 뭐 자발적으로 오디션 참여한 거지. 그거 아니고 그냥 국가가 강제로 팝니다. 뭐 예를 들면 허가 받으려면 이번 식당 허가 받으려면 공채 얼마 사야 돼요. 이게 나온다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취득을 한다.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토지 취득에 필요할 때 공채를 얼마치 사야 됩니다. 사과 물론 팔지. 이렇게 억지로 떠맡기는데 그걸 보고 응모자의 관계가 닉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죠. 길게 빌리고. 자, 이렇게 빌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 이래도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빌릴 것 같으면은 있는 거 팔아라. 니 안 쓰는 거 있잖아. 국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산 중에서 지금 당장에 직접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사법관계라는 의심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언제는 아니지만은, 그럼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두 종류가 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반 재산인데 이건 일반 재산은 뭐라고 하냐면 잡종 재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시에서 많이 나왔고 지금도 판례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진흥법이 개정돼 가지고 용어가 바뀌었지만은 판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국가가 있잖아요. 재력 취득의 목적이니까 재정재산. 국가가 자기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는 재산적 가치로서 보유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쓰지도 않는데 시골에 땅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럼 일반 재산. 자, 서울시가 옛날에 삼봉백화점 붕괴될 때 서울시 책임 아니죠. 삼봉백화점 추인 책임인데 일단은 서울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배상을 해준 다음에 원래 배상해야 될 그 사람한테 이준인가 하는 사람한테 갖고 있는 재산을 뺏었죠. 금마가 뭘 갖고 있었냐면 저쪽에 제주도 서귀포에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식물원을 갖고 있었어요.
국가가 대신 뺏었어요. 뺏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근데 옛날에 서울시가 IMF 이후에 힘들었잖아요. 그게 팔았어요. 그게 바로 잡종사냐. 당장 행정 목적에 사용된 건 아닌데 비가 있는 땅도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좀 더 여기서 나온 김에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조삼모사인데 조사모삼이 더 좋다라고 항상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인데 잡종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런 국유지, 국가가 소유한 땅인데요. 보통 국유지라고 해요. 그럼 국가가 소유한 땅 할 때 도로를 보고 국유지가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 도로 밑에 땅 있지. 국유지에 땅이 있는 거지. 도로를 보고 국유지가 아니에요. 비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가 있는 땅은 빨가벗고 있다 해가지고요. 벌겋게 돼 있다 해가지고 나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지는요, 집 지을 땅이라는 대자예요. 원대 할 때, 원대동 할 때, 지원자예요. 그래서 나대지. 나대지 말하는데 나대지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국유지, 지방 자체는 공유지예요.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가 보이면 시유지, 군이 보면 군유지, 구가 보이면 구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유지도 있고, 그래요. 국유지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임야, 국유임야인데, 국유임야를 뭐냐? 국유림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시효 취득 가능한 걸 얘기해요. 그럼 이런 부동산만 있느냐? 아니에요. 국가가 이제 이런데 그러면 관공서 청사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건 행정재산이야.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이제 국가가 공물로 사용하다가 이런 사물이라는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물을 있다가 공용 폐지. 지금도 공물을 안 씁니다. 이런 공용 폐지를 시켜버려요. 이런 공용 폐지된 것들은 전부 다야. 경찰차는요, 일반 차는 아니에요. 공물이에요. 근데 공용 폐지된 경찰차, 공용 폐지된 소방차, 다 이거 뭐냐? 사물, 잡종 재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공용 폐지된 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재산인데, 자, 한번 봐요. 이런 일반 재산은요, 단순한 경제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서 봐봐요. 일반 재산인 잡종 재산을 매각한다, 그죠? 판다는 거죠. 매각, 매매인데, 이걸 보고 법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불하란 말씀입니다. 돈을 지불하면은 내려준다 해가지고 금방지은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권력적인 표현이죠. 판다는 뜻이에요. 매각. 근데 빌려준다를 우리가 임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대부라고 씁니다. 우리가 뭐 대부업체면은 사채 같은 거 빌리는 대부, 돈만 대부가 아니고요. 땅도 대부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죠? 도로 이 말이 더 유명해요. 선생님이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왜? 어려우니까. 그럼 불화하면, 매각하면 불화하잖아요. 하면은 뭐냐? 왜 합니까? 돈 받으러 가잖아요. 내가 땅 주는 이유가 돈을 받으러 가죠? 그럼 이런 불화대금을 받는다, 그죠? 이런 부가대금을 수납하는 이런 관계죠. 그럼 임대했을 때는 임대료, 즉 방세잖아, 집세 받는 거죠, 뭐냐? 대부료죠. 그럼 대부료 내놔라. 방세 주세요. 그죠? 대부료 납부라고 해요. 납부의 고지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처분을 붙일 때가 있어요. 처분은요, 조심해야 돼요. 처분은 진짜로 권력적인 작용을 처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이고, 처분하면 굉장히 넓게 써요. 시골에서 농부가 있잖아요. 내 땅을 처분한다? 판다는 뜻이에요. 팔아먹는다. 또는 뭐 집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 안 되고 있는 관여한 딸내미를 처분한다? 이런 거 있어요. 팝니다 해가지고 저쪽에 문 앞에 붙여놨어요. 지금 시험도 안 되고 이러니까 팝니다 해가지고 끼워줍니다. 우리 그 진돗개 한 마리하고 같이 끼워줍니다 해가지고 끼워주면 사람들이 다 진돗개만 떼가지고 자, 그런 거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납부 고지 처분인데 이거 뭐냐? 사법관계예요. 시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반 재산 하면 일반적으로 다 뭐냐? 사법관계예요. 그런데 독특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있는데, 자, 일반 재산인 이제 이렇게 국가가 이제 이게는 잡종재산입니다 해가지고 일반 재산인데 들어오지 마시오. 왜냐면 앞으로 이게 학교 지으려고 광고서 지으려고 해놨는데 거기다가 막 논 갈고 밭 갈고 또 어떤 놈 와가지고 또 물건 갖다 쌓아놓고 이러거든요.
하지 말고도 해봅니다. 또 심지어 집 짓고 사는 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와가지고 철조망 끊고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잡정산이 한두 개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국유 임야 같은 거, 경북 영양군 같은 데 가면 80%가 국유지야. 영양군 자체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실 힘드는데 더 가지 말라는데 더 가 살아. 그러면 그만 보고 이제 나중에 잡았는데 족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뭐냐? 이 사람 보고 니 왜 더 갔니? 그럼 원래 이제 사실은 계약해가지고 월세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마가 2년간 살았다 2,4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한 1억 받아버린 거야. 몇 배로.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기차 같은 거 무임승차 하면 몇 배로 몇십 배 받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움직인 것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네가 받은 이익만 내가 돌려받는다지 아니라 부당이득만 돌려받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은 제가 받은 누리만큼만 받으면 돼. 근데 너는 괘씸하니까 혼 좀 난다는 의미를 뭐냐? 영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퍼니티브란 말 쓰잖아요. 퍼니티브. 내가 발음 좀 시원찮은데 처벌한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제재. 우리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준다. 이걸 제재라고도 표현하고요. 퍼니티브를 다르게 표현하면 징벌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변상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부과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들이죠. 요거는 뭐냐?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오리지널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인 작용인 처분으로 본다. 판례가 나와 있어. 지금 얘기하는 거의 다 판례야. 특별한 말 없으면 다수라고 판례가 같거나 또는요, 그 다음에 아니면 판례가 그렇거나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를 때는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다수라고 학설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반 재산 이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개인이 개인 땅과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자, 팔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빚을 이제 지가지고 이제 빚을 지다 보니까 수표를 남발해가지고 일시 차입하고 또 안 돼서 또 장기 차입해도 또 안 돼가지고 있는 물건 다 팔았는데 그래도 다 못 갚았어. 물건 팔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야반 도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반 도주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갖고 있는 농지를 다 팔아치워야 된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농지 분배. 농담이고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근현대사 보면 농지 분배 나오는데 이 농지 분배는요. 일부의 학설, 서울대학교에 계셨던 서원호 선생 같은 분들은 사법관계로 보는 거 반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판례가 농지분배를 사법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농지분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뭐냐면 농지분배하고 이제는 뭐냐? 이제 기차 타는데 밤에 야반 도주역에서는 밤에 이제 조치원역에서 보따리 들고 튀는 거예요. 저쪽에 아무도 없는 이제 강원도로 튀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기차를 타는 행위 있죠. 기차를 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나 지하철 타러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는요, 행정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답게 공기업 이용하러 간다 이렇게 되겠죠. 공기업 이용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공기업 이용 관계를 그래요. 여기는 뭐 핸드폰 같은 거 하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너 어디서 하면은, 나 지금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나 지금 공물 이용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손이 오그라지고 가슴이 오그라지겠지만은 괜찮아요. 잠 깨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공기업이 있는데 뭘 공기업이냐? 주야. 지나가보다 보면은 뭐, 도시철도공사, 조폐공사 해가지고 건물이 쭉 있는데, 건물이 공기업 아니야. 그건 건물이고, 공기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정작용이야. 근데 어떤 행정이냐 하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물 같은 거 또는 전기 같은 거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이야. 서비스, 교통 편의 같은 거, 대중교통.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버스가 왜 공영제로 운영되냐면 저거 본래 국가가 버스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시골 가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골에 있잖아. 도로도 없는 거의 뭐
서로 버스가 서로 교행도 안 되는 그런 버스에 손님도 한 명, 두 명 될까 말까 하는 버스가 1년 내내 운영되고 있어요. 돈 안 되거든요. 왜? 국가의 의무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처의 의무라고. 그러면 공기업에서는 뭐냐?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나 요금력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번 볼래요? 전기. 그래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야. 전화. 통신입니다. 이러한 통신인데 우체국도 사실은 공기업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체국은 근데 사실은 그럼 SK텔레콤 뭐고 KT는 뭡니까? 원래 국가가 공기업 경영권인데 특허를 내준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그 공기업 작용은 국가가 직접 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 권리를 설정해 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가스 연료죠. 이러한 가스. 그래서 도시가스 있잖아요. 공급처는 뭐 대성에너지 이거지만은 걔들이 원래 행정체 대신하는 거예요. 전기나 가스, 그 다음에 수도, 상수도입니다. 주의될 건 상수도입니다. 여러분들 상수도하고 하수도 다릅니다. 하수도는요 공물이에요. 상수도는 공기업이고 중요합니다. 하수도 이용하는 관계는요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수도 이용할 때 뭐 계량기 달아가지고 해요? 안 하잖아요. 무조건이야. 이거 중요한데 이런 거 봐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저 봐요. 상수도를 이용하는 관계는요 원칙적으로 뭐냐? 사법관계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상수도는요 먹고 싶은 사람이 내가 집을 짓어 상수도 신청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어진 집에 살고 있으니까 주로 그렇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신청해야 돼요. 가스도 신청해야지 들어와요. 신청하다가 다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은 강요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죠? 먹은 만큼 돈 내는 거예요. 뭐 없으면 식당이나 다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똑같습니다. 먹은 만큼이죠? 그게 사업관계인데 예외적으로 공법관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금을 징수할 때는 강제 징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요금의 징수부는 이거는 사법관계를 하게 되면은 민소송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이거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니까 공기업 이용관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론을 공부 안 하시는데 강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수도는요. 하수도 저는 성인자 하신데 막 이름이 막 빼어날 숫자에다가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뛰어날 도자 씁니다. 그러면은 하수도 되는 거죠. 근데 하수도인데 이 하수도 이거는요 이런 공물이에요. 공물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뭐냐? 공법 관계입니다. 내가 하수도 나는 우리 하수도 이용 안 합니다. 우리 물 전부 다 딴 데 버려요. 증발시켜 버려요. 이거 안 돼요. 돈 안 냅니다. 안 돼요. 강제예요. 강제. 무조건. 상수도 이용 관계죠. 전기, 전화, 수도, 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말고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시내버스, 택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철도 이용관계, 지하철 이용관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공기업 이용관계입니다. 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이용관계는 한 번 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전화 있죠. 이 전화기인데 팔레스 당연히 뭐냐? 옛날에 과거에 국가가 있잖아요. 전화국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신청하면 전화해줬죠. 그게 바로 뭐냐? 비록 국가가 하는 우체국에 그 당시에는 최신부에서 하는 거죠. 최신부의 전화국에서 하는 관계라도 지금도 뭐 전화국이란 말을 언제 쓰시잖아요. 그거 다 뭐냐?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는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수도 이용관계는 내가 상수도 이용하고 안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고 했을 때 뭐가 낸 만큼 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관계 맞는데 문제는 요금 1,000원, 5,000원, 만원 떼먹고 도망가는 놈인데 그거 일일이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따로 해가지고 다시 또 강제집행 또 처리 청구해가지고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5,000원보다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많은 비용을 안 들이라고 놔두면 질서가 문란해질 거고 들이려고 그걸 강제하면 뭐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그 누구한테 손해냐? 국민에게 손해가 되지. 국민이 그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요 좀 간편하게
행정상의 강제 징수하는 관계로 가게 됐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자체는요, 공법인이에요. 공기업 자체는 공법인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뭐냐면 사법관계가 많습니다.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공기업 말고요, 비슷한 게 뭐냐면 공공조합이 있어요. 공공조합은 행정 주체인데요. 예를 들면 공공조합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토지 계량조합입니다. 농지 계량조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혁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락농 같은 거, 꼬부랑농들을 전부 다 경지 정리해 가지고 효율화 시켰죠. 이게 바로 농지 계량조합인데, 농지 계량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공공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공공조합에는 공무원하고 이런 사립학교 교원의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이 사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립하고 교원들도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조합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다 공공조합이거든요. 농지계량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농지계량조합 같은 경우인데, 농지계량조합에 대해서 조합원 말이에요. 조합원. 농지계량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관계는 이거는 공법관계예요. 만약에 농지계량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 안 했다, 그럼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소송을 걸겠죠.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고 농지계량조합에 다니는데, 우리가 라이온스 클럽 있잖아요. 회원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회원이 아니면서 라이온스 클럽 전화 받아주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건 회원 아니에요. 회원이 아닌데 전화 받아주는 이 직원들의 이 관계는 뭐냐? 월급 받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원들의 관계죠. 직원인데, 임직원인데, 임은 뭐냐? 이사라든지 의사결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직원은 이제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임직원의 근무관계입니다. 근데 근무관계 중에서 이제 근무를 결했다, 징계당하죠. 요거는 뭐냐? 징계처분 나오죠? 요거는 공법관계로 봤어요. 그게 공법관계인데, 특이합니다. 근데 임직원이 이제 근무가 아니고, 임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힘은 없죠? 퇴직금을 달라, 돈 달라는 거죠. 이거는 사법관계로 팔려 나왔어요. 지금 다 판례입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기업의 경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있는데, 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공사입니다. 지금 서울지하철공사는 서울메트로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서울지하철공사, 그 다음에 조폐공사, 이거는 경산에도 있는데요. 이거 둘 다 뭐냐? 노조로 유명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럼 파업에 대해서 징계를 하니까, 이게 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요 징계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이 징계는 뭐냐면은 사법행위라고 합니다. 민소송이다. 그래서, 판례가 있잖아요. 서울지하철공사에 관한 판례에서 파업을 주도했던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한 처분에서 지하철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법관계로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홉 번째 뭐냐면, 아까 전에 해서 이제 기차 타고 야반 도착하잖아요. 어디 갑니까? 산으로 숨습니다. 드디어 인생 막장인 광산으로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 부진이 저축을 했어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노다지를 켰어요. 금덩어리를 켜가지고 광산을 경영하면서 은행도 경영했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은행을 경영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의 국민은행, 외환은행 다 원래는 국가가 다 경영하던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뭐냐? 사법관계로 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둬야 되고요. 가끔 나오지만은, 마지막으로, 자, 지금 우리 은행을 파나 마나, 근데 누가 팝니까? 국가가 파는 거죠. 왜? 국가가 우리 은행의 대주주거든요. 그럼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보일 때 우리은행이라는 주축인데 우리은행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개인도 주식 갖고 있죠.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한 주하고 국가가 갖는 한 주의 가치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만 국가는 숫자가 많으니까 힘이 센 거지. 그래서 이제 주식을 보유한다. 같은 말이 뭐냐? 주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주가 되는 이런 관계는 뭐냐? 사업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가끔 나오는 거고요. 아까는 자주 나오는데 이 내용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바탕하에서 책 뒤에 보면, 자, 이 교재에 보면 사법관계로 본 판례들을 꼭 읽어주시고요. 어떤 거는 판례가 정리되어 있는 거는 정리된 대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에 판례가 나오는데 중요 판례라서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5페이지 가게 되면 공법관계의 사례, 사업관계의 사례 나와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해 잘 안 되더라도 또 외워도 잘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고 외우고 또 잊어먹고 하면서 반복되면서 나중에 좋아지거든요. 꼼꼼하게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를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내가 이거 몰랐던가 하는 걸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요. 당연히 공법관계다. 맞아. 이렇게 확신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1편 3장 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두 시간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2절 공법과 사회 구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시도